대학의 불편한 진실, 우리는 노동자를 양성하는가, 창조자를 양성하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대학이 직면한 가장 불편하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대학은 노동자를 양성하는가 아니면 창조자를 양성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단순히 교육의 방법론을 넘어 대학의 존재 가치와 미래 방향성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결 속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례 없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대학은 진리 탐구와 새로운 지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탑으로 인식되었지만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시장 경제의 논리가 확산되면서 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본 간견은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현실을 단순한 흑백 논리로 재단하는 것을 지향하고 노동자 양성과 창조자 양성이라는 두 패러다임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역동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미래 대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등교육이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전유물에서 대중을 위한 보편적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모했습니다. 과거의 대학이 학문적 소양을 기반으로 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면 이제는 대량의 인력을 시장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 목적 또한 진리 탐구와 같은 본질적 가치보다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용적 가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연구 성과나 학문적 깊이가 유일한 척도가 아닌 졸업생 취업률이 대학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졸업생들에게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무 역량과 직무 적합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어학 점수, OA 자격증 그리고 높은 학점 관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 또한 이러한 노동자 양성 패러다임을 더욱 가속화하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스와 같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지역 산업의 수요와 인력 양성 계획에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유도하고 있죠. 이러한 실무 중심 교육의 중요성은 특히 전문대학이나 폴리텍 대학과 같은 직업교육기관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들 기관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 직업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폴리텍 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 특수대학으로서 80%를 상회하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며 첨단 산업 분야의 현장 실무형 기술 인력을 성공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 중심 교육 시스템은 깊은 구조적 역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는 산업 현장의 실무형 기술 인재 부족을 호소하며 대학의 직업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의 선택은 이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중등 직업 교육기관인 특성화고의 경우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45%가량 급감했으며 이는 사회가 직업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통적인 창조자 양성의 상징인 일반 교육을 선호하는 이중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실무 중심 교육이 주로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특정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 도입이 국내 일자리의 절반 이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적인 직무 적합성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은 졸업생들을 미래의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이끌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노동자 양성은 당장의 기술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재학습할 수 있는 근원적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비판적 성찰이 요구됩니다. 교육의 목적은 백지장 위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머릿속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라는 예이츠의 명언처럼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대학의 본질적 사명은 창조자 양성이라는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의 목적을 인격을 둬야 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의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이념은 독일의 훔볼트 대학에서 정립된 교육 철학에서 가장 잘 구현됩니다.
훔볼트 이념은 교수와 학생이 이미 완성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수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지식을 추구하는 끝없는 탐구의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기존의 경계를 허무는 창의적 사유 능력을 함양하게 됩니다. 한편 서양 고등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학의 교육 (Liberal Arts Education) 또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보편적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이 교육은 특정 직업을 위한 기술이 아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탐구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창조자 양성 교육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을 넘어 특정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인적 편향에서 벗어나 모든 정보를 토대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필수적이며 단순 암기 위주의 교육을 주로 경험해온 학생들에게는 대학 교육을 통해 반드시 함양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됩니다. 자유학의 교육이 강조하는 지식의 적정한 사용과 윤리적 함축에 대한 성찰은 이러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깊이 연관됩니다. 이는 지식의 단순한 축적을 넘어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현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대학 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시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대학들이 강조하는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소위 미래 역량이 사실상 자유학의 교육이 오랜 기간 추구해온 보편적 지적 가치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도모하는 교육 목표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조건으로 재해석되는 역설적 상황을 드러냅니다. 창조자 양성이라는 본질적 사명에 충실한 교육은 단기적인 성과 지표로는 그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리버럴 아츠 칼리지와 같은 교육기관의 졸업생들은 당장의 취업률 경쟁에서는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졸업생의 장기적인 소득은 일반 종합대학 졸업생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며 유연한 경력을 구축하는 데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특정 기술에 묶이지 않고 법학 전문대학원, 의학 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적응력 있는 인재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대학 평가 시스템이 취업률이나 졸업생 초봉과 같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지표에만 집중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는 졸업생들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동자 양성과 창조자 양성이라는 두 패러다임 간의 긴장은 대학의 정체성 혼란과 지식의 상품화라는 불편한 현상들을 초래했습니다. 대학이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에 편입되면서 상아탑의 가치가 훼손되고 이윤 추구와 공익적 가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는 대학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켰고 대학은 생존을 위해 외부 재원 확보와 시장 수요에 맞는 교육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경쟁력은 얼마나 상업화되어 있는가와 총장이 얼마나 경영 마인드를 가졌는가에 달려있다는 인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압력은 지식과 교원의 노동을 상품화하며 강의, 과제, 시험을 일종의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향을 부추깁니다. 이는 결국 대학의 본질적 사명인 진리 탐구와 비판적 지성 함양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학이 단기적인 취업률 지표 경쟁에 몰입하면서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증가와 비용 절감의 압력은 대규모 강의의 확산을 초래했고 이는 모든 학생을 평균화의 의자에 앉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어려워지고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하는 맞춤형 교육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 강좌가 일반 대학에 비해 비전임 교원의 높은 의존율을 보이는 현상은 교육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평가 지표는 대학이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할지 몰라도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장기적인 학생 역량 개발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은 대학 내 학문 분야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대학들은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재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용학문과 순수학문 간의 이분화를 심화시키며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와는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확하고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3명이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공과 직업 간의 높은 미스매치 현상을 보여줍니다.
결국 노동자 양성이라는 단일 목표가 오히려 개인의 진로 선택과 사회적 효율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동자 양성과 창조자 양성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선 새로운 대학 모델을 향한 실험적인 시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첨단 분야와 전통 학문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대학과 기업 간의 관계는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인문사회 중심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첨단 산업 관련 캡스톤 교과목을 개설하고 ESG 산학협력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가적 대학 모델은 단순히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현실 문제를 연구와 강의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이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평균 수명 연장은 대학이 일회성 교육기관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 동반자로 역할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를 낳고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재취업, 전직, 창업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역할을 재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민대학이나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의 확장 교육 서비스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에게 직업 관련 프로그램뿐 아니라 개인 성장을 위한 교양 강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한대학교와 같은 평생 학습 중심 대학이 성인 친화적인 교육 모델을 실현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 시스템은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미래대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직업적 기능을 넘어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 (free human)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이란 단순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넘어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능동적 주체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학 평가 지표의 다변화를 통해 단기적 성과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취업률과 같은 가시적인 지표를 넘어 졸업생의 장기적 경력 발전, 사회적 기여도, 창업률, 그리고 평생 학습에 대한 태도 등 다각적인 지표를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특성화를 장려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은 단기적인 기술 협력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기초 연구 역량과 기업의 실무적 요구를 융합하는 모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동시에 학생들이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대학은 특정 직무에 특화된 기능공을 양성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인문학과 과학,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교양교육을 기반으로 졸업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창조적 노동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들의 지성과 역량이 결합될 때 대학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미래대학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